미생물과 소동물이 살아있는 토양, 그 토양이 살아있는 토양이고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살아야만이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주류가 이루고 있는 게 비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농약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풀 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초제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러한 방법들은 언젠가는 가서는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국민의 건강도 아주 막대한 안 좋은 폐악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약과 화학비료가 농업의 주가 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자연의 동물성, 식물성, 강물성, 이게 주축이 되고, 비료는 우리가 밥할 때 또는 국 끓일 때 조미료를 조금씩 넣게 되면 맛이 향상되듯이 비료는 절대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농축으로 원소를 고농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농축으로 해서 자연의 물질과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조미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기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국민 건강도 증진되고, 그래서 다 이게 같이 사이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의 농법에서 탈바꿈을 해서 자연의 원료가 중심이 된 농법, 그 다음에 비료는 어떤 조미료 형식으로 약간씩 가미시키는 쪽,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농업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주축이 좀 이동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유기물 함량이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양수분을 안고 있는 밥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일단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재배는 품질이 고품질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왜 토양재배는 안 되냐고 말이죠. 그래서 토양재배도 마찬가지로 양액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단지 화학비료를 넣겨서 줬을 경우에는 토양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유기물을 기본으로 한 화학비료는 조미료라는 개념으로 같이 막걸리같이 발효시켜서 양액재배 시스템식으로 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식물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최대한 증가시키면서 또 미생물 액비이기 때문에 땅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과정에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식물체의 기초 대사물질인 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도 살아나고 작물도 살아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작물도 고품질로 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지 여기서 화학비료라는 것은 우리가 조미료 투입하듯이 식물이 꽃을 피울 때는 인산가리, 인산칼슘, 그 다음에 영양생장으로 해서 가를 크게 만들 때는 어떤 질소가리, 또 질산칼슘, 또는 당도 착식을 향상시킬 때는 요항이라든가 인산가리, 이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조미료식으로 비료를 공급을 해서 기능성이 있는 농산물, 그런 것도 생산할 수 있고, 그 시기별로 고품질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입니다. 농사라는 게 다 외국에서 들어온 농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유의 전통 식품 문화를 살리고 또 우리 고유의 농법을 살려나가는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 그런 걸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식품 문화, 다시 말하면은 된장을 만들고 누룩을 만들고 막걸리를 만들고 또 식혜도 만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매실주도 숙성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발효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농업에 접목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연구 농장을 갖추고 실험 연구를 하고 꾸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퇴비는 누룩 띄우듯이, 그 다음에 영양제는 막걸리 발효시키듯이, 병충해 처방제는 매실주 숙성하듯이 이 방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농업에 접목하게 되면은 좋겠다 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발판을 통해서 뭔가를 개척하자. 과일을 크게 하고 싶으면 과일도 크게 하고 또 당도를 색깔을 올려서 10,000원짜리 토마토를 20,000원, 30,000원으로 이렇게 비싸게 팔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놀라면서도 이 농법이 맞다. 이런 쪽으로 가야만 우리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고맙다. 정말 이 농법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고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TV가 과연 유기농으로 생산한 축산에서 나온 TV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재배, 항생제가 많이 함유된 TV를 계속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토양에 유미생물이 많이 사멸되고 미생물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이 없겠냐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축산 부산물을 쓰는 것보다는 동물성, 식물성, 강물성 이런 원료들을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원료들을 구입을 해서 각자 농장에서 자기 농장에서 막걸리 발효시키듯이 누룩 띄우듯이 이걸 발효시켜서 다이렉트로 내 농장에 넣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죠. 비용이 거의 10% 20% 선에서 비용으로 세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물질,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사료를 통해서 사료가 되어서 동물의 부산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자연의 유기물들을 갖다가 발효 숙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TV에 함유되어 있는 항생물질 이런 것 때문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농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요료를 구입해서 우리 농장에서 각자 농장에서 각자 직접 발효시켜서 바로 다이렉트로 농장에 투입하는 농법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왜 병이 오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도 몸에 우리 외부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손발을 씻고 몸에 묻어있는 먼지나 병균을 이렇게 샤워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명체인 식물에게도 이런 미생물, 해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치면서 먹이 역할을 하는 게 이물질입니다. 먼지, 이런 유기물들입니다. 사람이 때가 많으면은 쉽게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것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에 유기물이 묻어 있다. 그럼 그게 미생물의 해균의 거처가 되고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누로 샤워를 하듯이 식물체에도 그 해당 원료를 갖다가 샤워를 주기로 시켜주면은 아예 미생물과 해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게 우리가 빵구멍 데 들어가는 소다를 여러분들이요 물하고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찌든 때들 닦아보십시오. 잘 닦아집니다. 변기, 싱크대, 찐 데들 다 닦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 살포하게 되면 식물체에 묻어있는 먼지, 찌꺼기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먹는 물에 염소를 넣어서 소독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 초원에 옛날에 우물에다가 염소를 넣고 소독을 시켜서 먹게 되면 국민 건강에 크게 병이 걸리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논두렁 해가지고 풀비에다가 손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놔두면 골만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가산화수소를 3%짜리를 소독을 하면 뽀글뽀글 기포가 형성되면서 균이 죽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용 가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이 가산화수소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살포하면요. 균 잘 죽습니다. 사람 손에 있는 균만 죽이겠습니까? 식물체에 묻어있는 균까지 죽입니다. 우리가 살포를 하면은 뽀글뽀글한 균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아주 살균제 중에서 우리가 농약 같은 계통에도 보면요. 유황이 살균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살균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해서 우리가 살포하게 되면 농약은 500리터 통에다가 한 번 살포하는데 돈이 최하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일단 비용이 5천 원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 셋째는. 둘째는 아주 친환경적이죠.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이 농약 계통을 사용하시다가 이걸 쓰신 분들이 농약은 4-5가지를 가지고 돌려서 살포해도 안 잡히던데 이건 3번만 살포해도 병이 잡히더라.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 저는 청결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살포해서 예방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있는 상태에서 살포해도 잡히는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살균력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살포하게 되면 친환경이면서도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병을 예방 내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지금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출석 교수로 활동하고 저 연구 농장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게 하냐? 그 바탕에는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제가 대답해 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여기는 이제 삼평은 제가 온 지가 세 번째 왔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확산이 돼서 이 농법이 바로 희망이다.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희망이다. 그런 게 많은 지역에서 제가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원수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농법을 실천을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도 가지고 일단은 농사가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 군수님이 직접 나시가지고 양구 지역에 이 농법을 실천한 농가들이 다 농사가 잘 되니까 이게 뭔가 있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농법을 전적으로 실천해라. 그런 지역도 있고 여기 가까운 전주 같은 경우도요. 전주에 토마토 최고로 잘 찌는 분들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제일 잘 찌는 사람 거의 다 내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하는 말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보급하는데 앞으로는 할 일이 많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국한시켜서 이 농법을 보급하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다가 저희 거점 동남아 쪽 진출할 수 있는 거점 사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활동을 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 식품 문화가 외국에서도 통한다 하는 그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